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에 혼자 돌아다녀 보신 적 있나요? 서울의 새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낯설고 은밀한 풍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밤에만 장사하고 철수한다는 수상한 시장부터, 새벽이 제일 활발하다는 상점가, 새벽 4시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시장까지, 자정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 오직 이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이면을 찾아 직접 떠나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서울역입니다. 곧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열차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과연 그 뒤에 서울역의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요? 렛츠고! 12시 42분 부산에서 출발한 KTX 마지막 열차가 서울역에 들어왔습니다. 막차에서 내린 승객들을 따라 역사 안으로 가봤는데요. 오늘 우리 역의 모든 열차 운행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문을 닫겠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어 역사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과 함께 직원들이 나와 역사 밖으로 직접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밤 12시 55분 서울역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밤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서울역이 문을 닫고 나면 또 주변 풍경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 평소 낮에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런 박스 안에 계신 분들도 노숙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분명히 낮에는 제가 여기를 돌아다녀 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잡으신 노숙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새벽이 된 서울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야, 천안대전 가 싶으면 천안대전. 우리 대전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요즘도 저 호객행위가 있구나. 저게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합승을 시키거나 혹은 미터기를 안 켜고 뭐 강남까지 2만 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일반 택시가 아닌데 불법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무면허 택시를 은어로 나라시 택시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온 말로 손님을 찾아 떠돌아다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울역에 막차 타고 오신다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 쪽으로 갈수록 호객행위가 더 심해지는데요. 경기도 방면 들어간 chỗ 있어요, 경기도. 자, 인천이나 부천, 김포나 강서. 개 중에는 적극적인 호객행위도 정말 많습니다. 빨리 가자부터 이거 다 가니까. 상계수정부터. 야, 미치겠다. 의정부 상계도. 한다면 가니까 아가씨 우리만 오시면 노원의정부.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객행위가 많더라고요. 보통 다른 나라 여행 가서 공항에서 많이 겪는 일인데 이게 서울역에도 있었네요. 외국인이네. 서울역의 어두운 밤거리를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동대문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밤에도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서울에는 이 심야 버스 노선이 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동대문으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버스가 운행 종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 N으로 되어 있는 버스들, 저게 심야 버스입니다. 사람 많이 탔다.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버스에 탄 시간이 새벽 1시인데도 불구하고 타있던 승객도 많고 새로 탑승하는 승객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시간 새벽 1시 반입니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닫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들이 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무려 새벽 12시에 장사를 시작하는 쇼핑몰이에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게 밤의 풍경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오히려 낮보다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와, 안에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 여기저기 판매될 물건들로 바닥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진짜 복잡해서 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나 길이 복잡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던지 그냥 걸으며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기 딱 좋다. 조심합시다. 부딪히는 건 다반사고요. 아이고. 여기가 이제 잘못 오면 걸려 넘어지기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다 천지. 옷가게 사이로는 작은 마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동대문에 이 밤에 여는 쇼핑몰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 연령, 목적별로 수많은 쇼핑몰이 모여 있는데요. 모두 늦은 저녁에 오픈해서 다음날 오전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를 밤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밤에 장사를 하냐? 여기는 도매 전용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다음날 아침에 장사를 하는 작은 옷가게들 혹은 쇼핑몰들에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도록 분주합니다. 와, 이 새벽에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서 있을 줄이야. 야, 여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 새벽에 거의 야시장 수준으로 가게들이 열려 있어요. 그 외국인들도 구경을 올만 하네, 이 정도면.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쇼핑 플러스에서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렌디한 여성복이 많다는 APM 플레이스에 가봤는데요. 아, 지금 여기가 밤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이곳은 일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옷을 사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중국인들이 많았고 일본인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쇼핑몰 내에는 중국어 안내 문구도 붙어 있었고요. 중국에서 쓰는 QR페이 결제도 있더라고요. 또 쇼핑몰 간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APM몰 무료 셔틀버스도 있었는데요. 다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다니. 편하네. 새벽에 쇼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셔틀버스도 있고 신기하네.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이는 이 수많은 봉투들, 그리고 그 봉투를 바쁘게 나르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와, 지금 여기 뒤에 큰 봉투들 보이시죠? 이게 대봉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온 옷을 저기에 담아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입 삼촌인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이나 옷가게 사장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와서 도매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사입 삼촌이라고 해요. 도매상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해서 소매상으로 보내주는 거죠. 하루에 수십 곳에서 수백 곳까지 거래처가 있다고 하고요. 한 매장당 1,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라서 월 1,0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고되다는 거. 저 대봉 하나에 3, 40kg가 넘는데요. 저거를 어깨에 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픽업한 물건을 이 화물차에 실어서 밤새 이동해 다음날 아침에 가게 앞까지 배송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광주로 가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또 대구로 가는 곳이래요. 동대문 쇼핑몰 곳곳에서 고생하는 사입삼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진짜 무거울 것 같다. 같이 이렇게 해서 아니, 나는 절대 못하지. 지금 보면 다 이게 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없어요. 다 남성분이에요. 지금 여기 풍경만 보면 이게 뭐 저녁 8시인지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택배 발송도 되나 봐요. 이런데 뭐 대한통운이 와서 일을 하고 있네? 신기하다. 이쪽은 이제 또 신발을 주로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대문에 이렇게 잘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구역별로 다 나눠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야, 이 새벽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신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새벽에도 환한 이곳에 알려져서는 안 될 은밀한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노란 텐트들입니다. 여기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만 열리는 밤시장, 세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건설되면서 갈 것 잃은 노점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합법적인 노점구역이에요. 문제는 이곳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짝퉁 거래처라는 점이에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여기가 불법 거래 현장이기 때문에 촬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와 천막으로 가려져 멀리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이곳. 노란 천막 안은 대체 어떤 풍경일까요? 그래도 시장 자체는 합법이니까 일반적인 물품도 많이 팔겠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을 리가 없는 화려한 명품들이 여기저기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이거는요? 4만 원. 와, 이런 등산복도 있구나. 여기 고어텍스. 이런 건 진짜예요? 사죠. 진짜 다른 거 하지 마. 아, 그래요? 14만 원. 그 바닥에 까는 거. 그러게, 이런 거. 이야, 로고 보소.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온통 유명 브랜드 상품이더라고요. 정말 안 파는 물건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용객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인데요. 여기 장사하는 분들도 외국어를 하실 정도였어요. 여기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노란 텐트, 한국의 짝퉁 시장으로 좀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안 없어질까?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매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도하게 단속할 경우에 음지로 숨어들 염려가 있어서 단속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수요가 있는 한 저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의 밤에는 이런 회색지대, 어두운 밤도 존재하네요. 자, 이제 저희는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데 도착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안에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보이죠? 치킨집도 있고, 와, 이 시간에도 커피 또 드시는구나. 대단하다. 아유, 분식집도 나쁘지 않네. 기본적으로 일단 자 식사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해요.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보통 좀 저렴한 식사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가격대가 좀 있네요. 먹자골목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식당이 많지는 않았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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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to you. Up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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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무려 1981년부터 이 동대문 상인들의 식사를 책임져 온 곳이래요. 그만큼 단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국장 하나랑 돌솥 하나요? 밑반찬도 나오네. 아직 그 한국에 와서 외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가지고 맞아. 이런 게 감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만나게 드세요. 네. 아, 지글지글 맛있겠다. 와, 나 돌솥 먹어버렸나? 새벽에 먹는 맛이 또 있네. 오, 그니까. 진짜 해외에는 24시간 여는 가게 자체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새벽에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밤새 열심히 돌아다니고 한껏 허기진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하루지만 밤새 고되게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 잘 먹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타고 가는 차는 사람이 없는, 운전자가 없는 심야에만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거든요. 바로 타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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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앉아주시고요. 아, 네. 안전벨트 좀 부탁드려요. 네. 와, 이 버스는 서서 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안전벨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운전자석에 사람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안전점검을 위해서 오늘은 수동 운행 중이거든요. 하필. 그러니까 네, 신기하긴 합니다.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좌석에 별도로 사람이 앉아서 그 어떤 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타는 이 버스가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 공공버스래요. 최근에 3개 노선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어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운전석에 드라이버랑 오퍼레이터가 동승을 한대요. 자율주행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동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탄 노선은 가장 먼저 시작된 노선인데 동대문역과 합정역 사이 9.8km 기간을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하루 3차례 운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오, 신기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안녕 자율주행 버스는 아니었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또 언젠가 탈 기회가 오겠죠. 저희는 못 탔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한 번씩 타보시기를. 지금 시간 4시 15분. 저희는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홍대에 이 시간에 온 이유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심야 상권이 다 죽었다는 말 굉장히 많잖아요. 24시간 하는 카페, 식당, 술집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밤을 즐기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24시간 열려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요 바로 옆에 열린 편의점이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열린 가게는 주로 편의점, 그리고 인생네컷이나 뽑기 가게 같은 무인 점포밖에 없었는데요. 뭔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동대문에서는 추운 줄 모르고 돌아다녔는데 꽤 쌀쌀하다. 불은 켜져 있는데 다 닫았네. 이 24시간 하는 가게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랑 인건비는 너무 오르는데 이걸 이용하는 인구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인 점포들만 24시간 운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간간히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 중에는 이 밤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해외에선 아예 밤에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전한 치안은 사실 다 뒤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익지구대가 전국 신고 건수 1위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일 18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구대계의 특수부대로 여겨져서 굉장히 열정 있는 경찰들이 일부러 자원해서 온다고도 해요. 열어있다. 이거 열었다고? 무슨 이 시간에 여는 사주 타로 가게가 있네? 근데 안에서 사장님 졸고 계셔. 이 또 주말에 오면 다르긴 하겠죠. 옛날에는 클럽이 평일에도 열었는데 요즘에는 딱 이틀만 영업한대요. 어우, 너무 눈부셔. 눈부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감당할 수 없어. 진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연 가게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술집이 없어요. 요즘 20대가 술을 정말 많이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사에 따르면 20대 중에 절반은 월 1회 음주한대요. 사실 저희 대학교 때는 뭐 거의 막 주에 2, 3회는 술을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약속만 있으면 항상 다들 술을 마시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닫았습니다. 술집인데 영업을 안 하고요. 지금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열려 있지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테이블이다. 그런데 레드로드 R5 인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이제 완전 여기 난리 났네. 진짜 와. 건너가 볼까? 여기 오니까 아직 살아있는 홍대 클럽 문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여전히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아까 술집 문이 많이 닫았다고 했는데 여기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와, 길거리 더러운 거 봐. 길거리. 와, 진짜 난장판이다. 홍대에는 밤이 없는 것 같다. 클럽 가자고 자꾸. 믿기시지 않겠지만 오늘 화요일입니다. 와, 여기 호객행위도 하네. 아니, 이런 꼴로 술 마시러 와, 저희가 그동안 유흥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마음씨가 넓은 사람들이 분명해. 나 살짝 감동받았잖아. 누가 봐도 클럽 갈 복장이 아닌데 뭐라고 해주니까 막 가고 싶어졌네 순간. 보통 이런 복장을 입고 안 가지 않아요? 클럽 거리 근처에 오니까 좀 식당들 문 연 데가 좀 더 있고 와, 평일이 이 정도면 주말은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 주변 상권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새벽은.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저는 즐기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뭐 매일 이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까 엄청 추웠는데 저기 지나가니까 순간 추위를 잊었어. 그러네.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춥나 봐. 24시간 보드게임이래요. 저희랑 어울리는 곳은 이런 곳이죠. 우리 이런 데나 가야지. 여기서 이 밤 샐까? 야, 홍대의 유흥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20대 절반이 술을 안 마신다는데 나머지 절반이 여기 와 있는 듯하다. 클럽 문화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평일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기사에서 평일에 안 하고 이제 금토만 운영한다 이랬는데 일부 클럽만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이걸로 저희의 잠깐 유흥의 거리 탐방은 끝이 났고, 그럼 이제 저희는 아침이 밝아오는 곳을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여기랑 또 굉장히 다른 풍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남대문 지하상가인데 가게가 다 닫았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약간 도심 속 백야를 경험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 진짜 백야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북극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불이 다 열린 가게도 있어요. 아닌가? 사람이 없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네.
이 정도면 깜빡하신 거 아니야? 불 켜는 거를? 와, 이게 좀 뭔가 무섭네요. 이게 나처럼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 놀랍게도 이 시간에 신문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와, 저거 진짜 옛날에 청소년 때 알바로 많이 봤었던 건데, 와, 요즘도 신문 읽으시는 분이 있구나. 놀랍게도 그 짧은 사이에 벌써 해가 밝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첫 차가 영업을 시작한대요. 와, 첫 차는 첫 차라고 뜨는구나. 남대문 시장. 와, 역시나 다 닫아있네. 지금 열어있는 가게가 있긴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동 신발 파는 매장이에요. 여기 앞에도 보면 지금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확실히 아동복이 많네. 남대문이 아동복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여기도 아동복. 다 아동복이 아동복. 다 아동복이야. 아동복. 조용한 아침 마음에 든다. 시장이 열기 전에 이런 골목들 모습. 들어가는데 와, 여기 이제 시장은 몇 시가 돼야 시작이 될까? 이게 지금 다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가게들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가게 안에가 연 건가? 아니네, 다 닫아있긴 또 연 가게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한번 들어가 볼까? 똑같은데. 아, 여기 지금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고 지금 오픈한 거고 한 8시 정도 돼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5시 반이거든요? 그냥 구경 왔다고 했더니 8시 이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듣고 싶으시면 꽃상가 가보세요. 꽃상가는 다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3층에 있던데 비싼. 예. 꽃 도매상가. 들어가 봅시다. 이런 데는 밤이 없구나, 밤이. 추천받아서 와본 꽃시장은 이미 새벽부터 장사 중이었는데요. 이곳 남대문 꽃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꽃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오픈 준비를 하는 가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대부분 이미 영업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다. 아, 이런 데는 아직 준비하시는 건가 봐, 그치? 안녕하세요. 새벽 5시, 사람들이 출근도 하기 전 누군가의 축하와 위로가 시들지 않도록 꽃시장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개업식, 졸업식, 생일, 장례식, 웨딩 같은 행사들이 이곳의 새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와, 이런 부산한 분위기 속에 온갖 꽃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오늘 느끼는 건데 이 한국은 밤에 볼거리, 할 거리가 진짜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여행 왔다면 꼭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봐보고 싶어요. 뭐가 다들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생각보다 묘한 감동이 있네요. 남대문 시장의 다른 쪽으로 나오니 아침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는데요. 와, 이제 시장이 이제 막 열 준비를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직 6시가 안 됐는데 다들 부지런히 나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뭔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인가? 와, 이제 막 여셨다 문을. 와, 떡집. 남대문 시장은 무려 600년 전 조선시대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한자리에 여러 세대가 대물림하며 오래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새벽부터 나와 이렇게 장사를 해오셨을 걸 생각하면 세상 감탄이 나옵니다. 야, 저렇게 오늘 쓸 식재료도 다 배달이 오나 봐요, 아침에. 여기 갈치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벌써 영업을 시작했나? 고소한 냄새와 무언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긴 장사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직 하는 거 아니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와. 새벽 5시 반. 제가 아직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갈치골목은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여기도 아직 오픈한 거 아니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에요. 저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와,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새벽에 또 연다는 칼국수 골목으로 향했는데요. 좁다란 골목 안에 칼국수 노점이 좌우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가까운 자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먹을까? 칼국수 하나, 보리밥 하나 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칼국수가 2개가 나왔네. 오. 잘 쪄야 돼요. 에. 쪄야 많이. 와, 푸짐하다. 그러니까 칼국수에 비빔밥에 냉면에 시래기국에 김치에 이걸 내가 다 먹을 수 있나?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칼국수 골목이 이른 시간에 장사를 시작하는 시장 상인들이나 운송기사들을 위해 이 새벽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무려 4, 5시부터 나와서 장사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양념장이 맛있니? 너비랑 두께가 다 들 수 있는 족한 게 이거 직접 하신 면인 것 같아요. 푸른 아침에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와, 엄청 새콤달콤. 근데 저는 여기가 되게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을에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 그렇듯이 좀 불친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양도 푸짐해서 한참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와,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모두가 잠든 서울의 새벽.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다양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밤의 끝엔 반드시 아침이 오듯 긴긴 밤을 버티며 열심히 사는 모두에게 따뜻한 아침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여행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사요나라. 솔직히 너무 졸리다. 재밌었다.